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상반기까지 나왔었던 정보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닝 뉴스 들어가 볼 텐데요. 오른쪽에 6가지 핵심 뉴스를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산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선과 해운이 한 번에 묶여져 있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또 SK가 이런 합병 맛집이 될 텐데 이종산업,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나 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알아보고요. 뜨거운 식품주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들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요약해 주신 대로 오늘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EU 측에서 한국과 일본과 안보 방산의 새 파트너십을 검토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삼천선에 안착한 글로벌 해운우님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벌써 11주째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에 점령당하더니 반전이 있었다. 4.7조 수주 잭팟이 터진 곳은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조선주들 계속해서 수주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SK그룹주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에 나서며 이 산업 간의 합병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또 다른 합병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주들이 오르고 지난주 금요일에 건강기능식품들도 함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수출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종목 장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형주들 가운데 이익률 개선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관련 소식들 6가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니케이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과 각각 안보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변했다는 점을 시사하게 되면서 한국, 일본과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무기의 증산 등 이 침략에 좀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EU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이나 일본 등 가치 공유국과 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EU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과 안보 방위 분야에서 파트너십과 부르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시아권 국가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에서는 EU 회원국들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등 EU 측 간에 이미 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관련 종목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 로템까지 이렇게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함께 보시죠. 최근에 해운주들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해운우님이 1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기준으로 보셨을 때 3,000선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지난주보다 96.38포인트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마감가가 3,475.6포인트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주 대비 거의 100포인트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운우님은 3월 29일 이후에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주 동안이라든지 미주 서안 쪽에서의 상승률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지중해 노선 역시나 1TU당 7달러 오른 모습이고 유럽 노선, 중동 노선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운임이 상승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을 꼽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전쟁 때문에 하게 되면서 홍해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이 운임에 대해서 이 거리를 늘리게 됐고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노조와 관련된 파업 소식도 있었고 이뿐 아니라 물동량 증가 여파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해운주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MM이나 STX 그린로지스, 동방, 대한해운 지난주 금요일에도 해운주들이 약간의 좋은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업종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H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3위 해운사 프랑스 CMA CGM과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의향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조선가를 고려했을 때 이 건조하는 수주액 자체가 34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올해 첫 컨테이너선 수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해운사들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를 늘리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조선업종에게 낙수효과로 수주까지 이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컨테이너선 6척과 15,000TEU급 12척 건조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LOI를 맺고 한 달 내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주문한 선박은 내연기관과 LNG 등 두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이중 연료 추진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건조해서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사실상 독식하는 시장으로 좀 바뀌면서 국내 조선사들은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수주가 좀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이 암모니아 운반선이나 가스 운반선에 대한 수주에 계속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가 뚫렸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미포 같은 조선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건설회사로 출발해서 폐기물같이 친환경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온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SK의 산업용 가스 사업 부문이 SK 머티리얼즈 사내 독립기업 사이엔 겹치는 사업 영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된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 산업의 두 회사를 합병하려는 모습은 SK 에코플랜트의 재무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SK 에코플랜트는 SK그룹의 딥체인지 계획의 선봉을 맡아서 공격적으로 M&A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면 친환경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의 100% 자회사인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와 SK 머티리얼즈 퍼포먼스 지분의 65%를 보유 중에 SK 트리캠 등 복수의 산업가스 자회사를 SK 에코플랜트에 합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SK 스페셜티는 합병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IPO를 통해서 자금을 좀 조달할 계획들을 또 갖고 있는데 물론 양사의 주주들의 동의가 최대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수는 좀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그룹주들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재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SK와 SK이노베이션, SKIET 그리고 SK스퀘어까지 관련 그룹주들의 흐름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도 함께 보시죠. 국내 건강기능식품주들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건기식 제조사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호황기를 맞았지만 최근에는 이후에 몇 년간 좀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기식들 역시나 해외에 대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콜마의 건기식 제조업자 ODM 계열사 콜마 B&H는 금요일에 1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밸류업 공시 고식과 더불어서 수출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건기식 시장이 지난해부터는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성장이 멈췄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보건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하게 되면서 1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수 판매는 좀 부진하지만 해외 매출에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K푸드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도 수출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큰 예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콜마 B&H나 코스맥스 MBT 그리고 노바렉스 이런 종목들 건기식 대표 종목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 관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콜마 B&H 차트 함께 보시죠. 네, 금요일에 함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K푸드 종목들이 좀 꿈틀거릴 때 약간의 상승세를 높이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횡보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 종목 장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이익률 개선이 확인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한 증권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면 2분기에는 일부 대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종목 장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예로 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와 더불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같은 반도체 업종이지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점에도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익률 상승이 상당히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현재는 60%가 상당히 넘어간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가운데 이익률이 개선되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관련 뉴스들 6가지까지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